자, 반갑습니다. 자, 어제 얘기했던 대로 오늘은 좀 일찍 온다 했죠. 아, 예. 천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3시에 올려 했는데 좀 더 일찍 왔습니다. 원래는 뭐 배당 뜨자마자 바로 키려고 했는데, 어, 뭐 살짝 배당 뜬 거 시간 치고는 좀 살짝, 어, 늦은 거고, 공지에 올린 대로는 공지에 올린 시간보다 좀 일찍 왔습니다. 자, 어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분석을 잘 들으신 분들은 잘 골라가셨을 거라 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해 드릴 때도 맨유가 배당 대비 가장 좋다. 빌바오는 어차피 뭐 물론 결과론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스코어를 보니까 4대 1이라서 전 초반부터 이제 맨유가 좋았던 걸로 어, 생각을 했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1대 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아쳐서 넣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4대 1의 스코어를 봤을 때 맨유가 가장 좋았다. 해서 맨유 마인까지 노려보려 했으나 맨유 마인을 묶어갈 게 딱히 안 보이더라고요. 피오렌티나도 승무 사이드로 봤는데 무승부가 좀 걸렸고 그리고 그 일반 승 중에서는 이제 맨유 승이 가장 좋아 보였고 배당도 그리고 어제 이제 보데글림이랑 그 브리스톨 프렌을 봤지만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겁니다. 배당도 애초에 그렇게 높지 않았고 프렌치고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실점이 적었고 토트넘도 이제 왠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니나 다를까 그 브리스톨도 원래 마인이었다 프렌으로 바뀐 그 배당이었고 보데글림도 결국엔 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당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결국 토트넘이 프렌으로 바뀐 상황이라 가기도 좀 애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장 좋았던 피오렌티나 오버 그리고 오버도 말씀드렸죠. 오버가 1순위라고. 그래서 맨유 승 요거 두 경기를 딱 묶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보다 좀 절제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뭐라도 하나 더 묶어가서 배당을 좀 높이거나 뭐 예전엔 그랬다면 이제는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경기 또 피오렌티나도 배당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배당 떨어지기 전에 구매했으면 1.8 몇이었기 때문에 3배가 좀 넘었을 겁니다. 3점 한 2배 그 정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요새 뭐 성적도 나름 그때 연패 끊고 난 이후에 지금 4일 연속 적중 중이고 분석대로 내용들이 흘러가서 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다 적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확실히 이제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 어떤 경기를 데려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100경기 중에 90경기를 적중하더라도 아니면 99경기를 적중하더라도 한 경기 틀렸는데 그 한 경기가 이제 내가 간 조합이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분석은 잘해놓고. 근데 100경기 중에 90경기를 틀렸다 칩시다. 근데 10경기만 추려가지고 그걸 조합으로 데려갔다. 그것 또한 엄청난 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 조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잘 골라갔다 생각이 들고 오늘도 한번 요리조리 잘 피해서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주말에 해축에 집중한다 해서 낮 경기나 이런 걸 안 갔어요. 미축도. 근데 지금 조금 시간적 여유가 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낮 경기를 한번 슬쩍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딥하게 분석은 안 하고 슬쩍 발만 담그고 보통 이제 괜찮을 때 뭐 세네 조합도 가고 그랬었는데 뭐 많게 무승부를 여러 개 갈 때는 뭐 무승부 조합을 한 세네 조합 포함해서 메인이랑 같이 가기도 했었는데 내일 뭐 한두 조합 정도는 슬쩍 발 담가 볼 수도 있다 낮 경기. 그래서 내일은 해축도 하지만 왜냐면 챔피언십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미축은 아마 좀 건너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미축은 아침 일찍 하고 뭔가 해축이랑 겹치는 그런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왜냐면 해축과 같이 하기도 애매하고 예전에 오전에 했었는데 오전에 하기엔 좀 빠듯하고 그러니까 해축이 다 끝나고 나면
뭐 해축할 시간에 미축하고 약간 그런 패턴이어서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공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럼하고 헤라클레스 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 흐름을 어쨌든 주말까지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적중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적중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고배당 적중을 좀 그래도 가끔씩 했었잖아요. 뭐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뭐 4경기 5경기 아니면 3경기라도 배당 높은 게 있었는데, 어찌 보면 예전에 그런 그 배당의 느낌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보더라도 요새는 적중에 집중하다 보니 배당이 좀 낮아진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적중하더라도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막 도파민이 돌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배당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몇십 배 막 이런 게 뭐 가끔씩 돼줘야 뭔가 이제 도파민이 더 솟고 그럴 텐데. 그래서 주말에는 뭐 적중까지 하면서 메인이 그런 것까지 한번 적중해주면 좋지 않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럼하고 헤라클레스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빌럼, 그리고 저녁 경기 그 호주 축구는 건너뜁니다. 뭐 같이 묶어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제가 국내 야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국내 야구 취소도 되지 않을까요? 뭐 봐야 알겠지만 몇 경기는. 자, 빌럼하고 헤라클레스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빌럼이 16입니다. 알메러시티하고 5점 차로 앞서 있어요. 17, 18위가 아예 강등이고 16위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지만 남은 잔여 경기 3경기. 아직 모릅니다. 아직 2경기면 모르겠는데 5점 차라 3경기라서 아직 모른다. 그래서 빌럼이 어쨌든 브레다를 넘기도 좀 힘들긴 해요. 지금 15위 브레다하고 7점이라 사실 전승하고 브레다가 이제 전패하길 바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빌럼이 이제 남은 경기 봤을 때 뭐 즈볼러 하필 또 브레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기고 브레다가 뭐 무승부를 2번 하든 뭐 그렇게 해서 뭐 득실해서 좀 갈리거나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필 또 브레다하고의 경기가 또 있어서. 그래서 그 경기가 또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빌럼 입장에서는 브레다가 일단 앞경기 2경기 다 치고 빌럼이 이기면 32대 31이죠. 승점이. 이 마지막 경기가 아주 볼만하다. 아니면 브레다가 1점만 따더라도 33에 31이니까 마지막 경기 이기면 34대 33으로 역전합니다. 그래서 요런 재미난 이제 스코어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가면 꿀잼이긴 하죠. 자, 일단 빌럼은 상대가 10점이 더 많고 승점이 득점은 많은데 실점이 조금 더 많아서 득실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15일 하면은 강등을 탈출해 줬겠지만 16위만 하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완전 강등은 아니니까. 자, 일단 홈 성적이 안 좋습니다. 빌럼이 원정도 마찬가지로 안 좋고요. 다만 이제 헤라클레스는 홈에서 이제 워낙 패배가 적은 팀이라 원정 성적이 홈에 많이 못 미칩니다. 패배도 많고 그리고 실점이 좀 많아요, 원정에서. 그래서 홈의 빌럼의 득점력이면 원정에서 이제 10골밖에 못 넣는 헤라클레스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빌럼 같은 경우에는 헤라클레스 상대로 홈에서 좀 강한 편이에요. 최근에 이제 2부에서 마지막 홈 경기를 지긴 했는데, 그 전에 1부에서도 보면 어쨌든 20년도 이후로만 보면 3승 1패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더 괜찮고. 그래서 빌럼이 홈에서는 좀 유리하다. 다만 이제 빌럼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작년 네이메언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원래 그냥 거의 전멸이에요. 무승부조차 거의 없어요. 근데 하필 또
무는 기가 막히게 강팀하고 2번 비겼죠. 페노르트, PSV 그리고 지난번 네이메현전까지 3번 비기고 전패입니다. 전패. 그래서 빌럼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홈에서 뭐 득점도 하고 요새 뭐 아약스전도 역전패를 당해서 그렇지 간혹 이길 가능성들이 좀 보이긴 했어요. 위트레이트전도 그렇고. 근데 뭔가 후반에 좀 더 뒷심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빌럼이.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헤라클레스 입장에서 보면은 요새 뭐 무패도 좀 했었고 홈에서는 워낙 잘하거든요. 최근에 페노르트한테 진짜 오랜만에 졌는데 아마 올해 첫 패배가 아닌가요? 홈에서. 근데 원정만 놓고 보면은 알메로 시티전 이후에 지금 6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3무 3패. 물론 뭐 상대가 강팀들이 있긴 했죠. 아약스도 있었고 그리고 홈에서 잘하는 뭐 헤이렌베인 뭐 근데 뭐 브레다나 발베이크한테도 비길 정도면 빌럼 입장에선 해볼만 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헤라클레스가 2경기 연속 실점이 많았고 지난번에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결장 부분 보면 미드필더 한 명이 빠집니다. 퇴장으로. 그리고 빌런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햄스트링 부상 의심이 좀 되는 선수가 있긴 한데 여기도 보면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인지 모르겠지만 출전 정지가 한 명 있거든요. 이러면 퇴장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빌럼에서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흐름은 일단 헤라클레스가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원정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원정에서도 뭐 계속 전패를 했던 게 아니고 뭐 연패도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빌런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5연패이기 때문에 일단 연패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 네이맨전 원정에서 비기면서 이 9연패는 끊었거든요. 이제 홈의 연패를 끊을 때다. 그리고 오늘 이겨야 동기부여가 더 생기고 오늘 만약에 지면은 사실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승점이에요.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겨도 3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브레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알메로한테 쫓기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라클레스가 뭐 패배가 좀 더 적고 좋긴 하지만 헤라클레스도 원정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정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뭐 발베이크나 브레다한테도 지금 발베이크가 꼴찌잖아요. 실점이 되게 많은데 이 홈에서도 빌럼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살짝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빌럼 승무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워낙 빌럼도 요새 안 좋다 보니 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무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오버는 잠시만요. 언오버는 이게 뭔가 언오버 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헤라클레스의 원정 득점력, 빌럼의 최근에 뭐 득점력 생각하면 언더가 맞긴 한데 가끔씩 이제 빌럼도 뭐 4대1 스코어도 있었고 작년에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뭐 2골 넣은 적도 있고 그래서 배당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85의 배당이면은 좀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빌럼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둘 다 골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언더가 좀 더 좋지 않나. 만약에 승무가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저는 승을 한 6대4 정도로 봅니다. 빌럼 승. 그 다음 무승부를 한 4 정도 보고 이것도 만약에 어렵다 하면 언더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볼프스하고 호펜하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프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일단 상성을 먼저 볼게요. 호펜하임하고 최근에는 살짝 좀 우세인데 홈에서 기준으로 보더라도 살짝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호펜하임한테 조금 더 유리해요. 그 최근의 전적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호펜하임이 31점입니다. 볼프스가 생각보다 순위가 낮더라고요. 39점으로.
뭐 지금 잔여 경기가 두 경기밖에 안 남아서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16위 하이덴하임 5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1점만 따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죠. 왜냐? 하이덴하임은 다 이겨야 되고 다 이긴다 하더라도 득실에서 지금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득실이 거의 한 9골? 9골 정도 차이 나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하려면은 뭐 득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호펜하임이 승점만 따면 유리해진다. 볼프스는 크게 의미 없잖아요. 뭐 강등 당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갈 길 바쁜 건 호펜하임이다. 그리고 득실은 당연히 볼프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볼프스가 이제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인데 홈에서는 생각보다 승리가 별로 없어요. 3승밖에. 근데 원정의 호펜하임도 3승밖에 없다. 그래서 둘 다 원정 승리가 좀 홈이나 원정이나 승리가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프라이전 퇴장도 있었죠. 그래서 미드필더의 퇴장 그리고 그거 말고는 최근에 결장이 거의 없어요. 공격 쪽에 보면은 결장이 아예 없어서 일단은 나름 괜찮다. 그리고 호펜하임도 보면은 최근 결장이 거의 없긴 합니다. 여기는 뭐 크라마니치하고 흘로제크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좀 같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득점력이 조금 괜찮긴 하더라고요. 요새 이기지 못해서 그렇지 지난번 메넨갈라전도 4대4 도르트문트 2대3 프라이 2대3 뭔가 박빙의 승부들이 많습니다. 원래 호펜하임 하면 오버가 맞는데 최근에 좀 언더가 좀 있었죠. 연속적으로 슈투트 하이덴하임 뭐 아우크 3연속 무승부도 있었고 해서 홈에서는 최근에 좀 나름 잘합니다. 4경기 무패도 했었고 그리고 도르트문트한테도 좀 아쉽게 지긴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극장골로 졌던 걸로 아는데 자 그럼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승리가 별로 없긴 합니다. 원정에서도 1무 3패고 다만 호펜하임도 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메넨글라전 4대4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퍼센테이지가 메넨글라가 높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비겼다. 이 정도면은 최근에 볼프스 흐름 봤을 때 좀 빡셉니다. 아무리 상성해서 좋고 뭐 승점도 좀 앞서고 뭐 득실도 좀 더 괜찮다고는 하지만 뭐가 문제냐? 중요한 건 볼프스의 최근 흐름이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엔 2골 내줘도 2골 따라잡고 1골 먹혀도 2골 넣어서 역전하고 이길 뻔했어요. 메넨글라 막판에 골 먹혀서 비겼지. 근데 볼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르트문트 뭐 0대4로 치더라도 원정이라 뭐 홈에서도 프라이한테 지고 뭐 라이프치 뭐 그래요. 뭐 강팀이라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마인츠 원정도 좀 빡세니까. 근데 이제 유니온 베를린 원정도 뭐 그래. 유니온도 최근에 잘했으니까. 근데 홈에서 하이덴하임한테 진 게 좀 큽니다. 그리고 그 아우크 원정에서 진 거부터 시작하면은 4연패도 했었고 그리고 홈에서 이겨줘야 됐던 장커트전도 1대1로 비기고 그때도 선제골 내줬죠. 그래서 요새 볼프스 보면은 괜히 홈에서 3승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홀슈타인한테도 선제골 내주고 결국 2대2로 비기고 그래서 볼프스의 이제 가장 최근에 좋았던 경기는 그 메넨글라 5대1밖에 없어요. 뭐 원정에서 슈투트 브레멘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홈의 기준으로 봤을 땐 4번 연속 비기다 지금 3연패 중이라 득점력도 지금 애매하고 그리고 2경기 무득점. 그러니까 은근히 볼프스가 생각외로 졌던 경기들 보면은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꽤 많아요. 도르트문트, 프라이, 뭐 유니온 베를린, 아우크, 하이덴하임, 뭐 라이프치 컵대회까지. 그래서 이 볼프스가 득점력이 호펜하임보다 좋은데 최근에 득점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경기 동기부여 있잖아요. 호펜하임 일단 1점만 따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볼프스가 홈이고 동기부여 있고 뭐 빌럼처럼 너무 이제 그 정도의 그 무승 흐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홈에서 이제 워낙 잘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원래 1승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땐 볼프스의 승리가 필요하다. 연패도 끊고.
근데 갈 길 바쁜 건 호펜하임입니다. 볼프스는 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호펜하임이 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지럽기 때문에 예, 2경기 남았습니다. 2경기. 그래서 호펜하임이 하필 또 마지막 경기가 미넨전이에요. 미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우승을 확정지어서 어쨌든 프렌 봅니다. 프렌. 호펜하임 프렌 뭐야 이거. 프렌승 보고 이 프렌승을 보는데 잠깐만 그렇다고 이제 뭐 동기부여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호펜하임도 결국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요새 언더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오버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오버가 되려면 상대방들도 골을 좀 넣어줘야 돼요. 프라이나 아니면 도르트문트, 메넨글라처럼. 근데 볼프스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걔네보다는 좀 약하다 생각이 들어요. 요새 볼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득점 경기가 몇 경기 없습니다. 뭐 마인츠 2대2, 라이프치 2대3. 끝이에요, 끝.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뭐 홀슈타인, 미넨, 뭐 메넨글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한 골 아니면 무득점 경기가 많아서 이게 2.5도 가기 애매한데 3.5를 줬다? 좀 빡셉니다. 배당만 보면은 가보고 싶긴 해요. 2배가 넘어서. 사실 언더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고. 근데 이게 프렌을 가려니 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브리즈톨 프렌을 봤지만 제가 못 간 이유 불안했거든요. 이게 준결승이라. 그리고 보데글림도 너무 좋아 보였지만 뭔가 토트넘이 이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맨유랑 만난다. 이게 또 리그에서는 둘 다 이제 별 볼 일 없지만 챔스권을 따기 위해선 또 그것 때문에 걸려서 결국에 마엔으로 바뀌었잖아요. 호펜하임도 뭐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이 볼프스가 홈이라는 점과 상성에서 좀 밀린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호펜하임 프렌을 보냐면 볼프스가 워낙 요새 득점력이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까지 좀 보고 뭐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뭐 결정도 아까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러면은 뭐 호펜하임이 그래도 요새 득점력이 좋다 보니 호펜하임 프렌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오버를 볼 수 있느냐? 잠깐만요. 오버를 봐야 되냐? 잠깐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오버. 최근 2경기 무득점. 근데 그전 경기 2경기 연속 2득점. 근데 또 볼프스 그전에 3경기 연속 무득점. 그리고 호펜하임은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가 2골이었고 마지막 경기가 이제 4골이었고 근데 호펜하임도 그전에 보면 1골 넣었던 경기가 꽤 많았고 무득점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연속적으로 언더가 5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반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프스가 골만 많이 넣어주면 저는 호펜하임이 따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호펜하임이 뭐 이기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뭐 볼프스가 예전처럼 0대1 뭐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 있어서 5번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프레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AC 밀란 볼로냐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후원 감사합니다. 로동환님. 일단 오늘은 방송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뭐 늦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보통은 분석이래. 그 발매 이제 1시간 전에 보내는 게 제 패턴이긴 합니다. 예전부터. 근데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한 만큼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원래 이제 주말에 해축만 한다. 요새 해축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낮 경기를 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서 살짝 간만 보겠다. 그러니까 분석을 아예 그 한 1, 2주 동안 안 했어요. 낮 경기 뭐 국축이나 뭐 이런 거. 그 주중에 며칠 전에 있던 거 빼고는. 근데 내일 낮 경기는 한번 살짝 분석만 해보고
뭐 많은 조합을 갈 건 아닙니다. 아예 패스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면 뭐 한두 조합 정도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축은 아직까지 갈 생각은 없어요. 해축이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축은 왜 안 오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축은 해축이 5월 말에 끝나면 6월부터 시작을 하고, 왜냐면 시간대가 약간 겹치거든요. 새벽에 있는 경기도 있고. 그래서 미축은 좀 더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낮 경기는 상황 보면서 가겠습니다. 뭐 해축은 늘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후원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AC 밀란 경기로 넘어갈게요. 자, AC 밀란하고 볼로냐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위하고 7위의 경기인데, 일단은 볼로냐, 이게 세리에도 보면은 이게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단 나폴리 인테르는 우승 경쟁, 뭐 아탈이 조금 유리한 입지죠. 3경기 남았으니까 3위. 근데 4위까지 주어지는 챔스를 가기 위해선 유벤, 로마, 라치오, 볼로냐, 피오렌티나도 살짝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피오렌티나도 해볼 만한 게 4점 차입니다. 4점. 만약에 한 경기나 두 경기면 모르겠는데 3경기 남아있는 4점 차면 아직 몰라요. 아직. 그리고 유벤, 로마, 라치오가 그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이제 득실에서 이제 순위가 갈리는 거고, 볼로냐도 불과 1점 차. 그래서 오늘 볼로냐 경기가 중요합니다. 뭐 AC 밀란도 이기면은 60점이기 때문에 뭐 컨퍼런스나 유로파를 노려볼 만한 승점이긴 하죠. 근데 볼로냐는 1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이기더라도 비기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까지 챔스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다. 득실은 AC 밀란이 좋진 않네요. 이게 동률이네. 예. 동률인가? 잠깐만. 한 골이 더 좋네. 예. 한 골 차네. 한 골 차. 득실은. 그래서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AC 밀란이 원정에서는 패가 좀 많은데 홈에서 패배가 좀 적습니다. 3패로. 근데 이제 볼로냐는 홈에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홈만큼은 아니지만 원정에서 패배가 좀 적긴 해요. 볼로냐가 4패라서.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결장이랑 이제 최근 이제 전적들인데, 자, 일단 상성부터 보면은 거의 반반입니다. 다만 AC 밀란 홈으로 기준을 바꾸면 볼로냐가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아까 반반이라는 건 최근 이제 홈 원정 성적을 얘기했을 때고, AC 밀란이 최근 한 10년 넘게, 한 1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안 졌고, 20년도 이후 전적만 보더라도 3승 2무로 무승부 2번이 있었지만 어쨌든 볼로냐한테 진 적은 없다. 그래서 홈의 기준으로 봤을 때 AC 밀란은 볼로냐한테 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결장 부분을 봅시다. 일단 AC 밀란, 포파나가 지금 부상 때문에 결장할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고 좀 애매해요. 네, 확실한 이제 결장은 레앙이 못 나옵니다. 경고 누적으로. 요게 좀 타격이 있죠. 그래도 레앙이 공격 쪽에서는 출전 시간이나 경기 수나 뭐 골이나 도움, 거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 조금 타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 여기도 공격 쪽에 지금 결장이 있어요.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은도예하고 오드가르드 지금 2명이 빠졌는데 이 2명도 나름 합치면은 그래도 골이나 어시에 관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레앙이 생각보다 어시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10개나. 근데 둘이 합치면 골이 2자릿수가 되고, 여기도 아예 결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임팩트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레앙 빠지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요? 저기는 오르솔리니도 있고.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 최근에 AC 밀란이 워낙 잘해가지고, 근데 이게 다 원정이었거든요. AC 밀란이 최근에 3연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정만 치면 4연승이고, 우디네세전부터 원정에서 지금 다득점으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4대0, 3대0, 2대0, 2대1.
그리고 AC 밀란이 어떤 팀입니까? 지난번 저한테 이제 오랜만에 올킬을 안겨다 준 팀 아니겠습니까? AC 밀란이 이길 거다. 근데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아서 AC 밀란 승, 그리고 지로나 승을 같이 묶었고 크리스탈 무에 AC 밀란 핸디무까지. 근데 새벽에 일어났을 때 1대 0으로 지고 있어서 에이, 물 건너 갔네 하고 이제 잠들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뭐지? 그 자책골과 함께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밀란 입장에서는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인테르 상대로는 원래 강했고 베네치아 쉽지 않아요. 베네치아가 이제 강팀 상대로 잘 비겼었기 때문에 베네치아도 이겼고 제노아까지 역전을 하면서 흐름을 탔습니다. 다만 이제 홈의 기준으로 봤을 때 AC 밀란이 최근에 3경기 1무 2패, 뭐 컵대회 제외한다 치더라도 1무 1패. 그러니까 아탈전에 졌거든요. 피오렌티나전을 비겼지만. 그래서 홈에서는 확실히 최근에 원정 기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라치오한테도 졌었고 뭐 챔스긴 하지만 페누로트 비기고.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뭐 승리가 많이 없지 패배도 많은 건 아닙니다. 괜히 AC 밀란이 홈에서 성적이 패가 적은 게 아니에요. 7승 7무 3패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볼로냐의 흐름을 봐야 되긴 하거든요. 볼로냐도 요새 꽤 잘합니다. 지난번 유벤전까지 비기면서 지금 4경기 무패 중 2승 2무. 그리고 볼로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20경기 중에 졌던 경기는 2경기밖에 안 됩니다. 아탈 원정, 파르마 원정. 그러니까 파르마 원정이 좀 흠이지. 아탈은 뭐 원래 잘하잖아요. 이제 얘네가 최근에 이제 홈에서 좀 삽질을 해서 그렇지. 아탈한테 진 거는 뭐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진 적이 없어요. 볼로냐가 괜히 또 얘네가 원정에서 4번만 진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홈에 비해 승이 좀 부족하죠. 무가 많아서. 그래서 우디네세 비긴 것도 그렇고 최근에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격의 결장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AC 밀란의 흐름을 봤을 때 볼로냐도 쉽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제 배당을 보고 좀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일단 AC 밀란 쪽으로 배당이 빠집니다. 뭐 레앙이 빠진다 하더라도 원정의 볼로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근 상승이 상성에서 3승 2무 진 적이 없다. 그걸 좀 높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겨줘야 될 때가 오긴 왔잖아요. AC 밀란도 홈에서는. 근데 이 볼로냐가 그래도 저는 AC 밀란이 배당이 빠질 정도로 뭐 못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이제 볼로냐 프렌을 보는 건 아닙니다. 보통 볼로냐가 홈이었거나 볼로냐가 원정에서 승률이 더 괜찮았다. 그리고 요새 AC 밀란이 갑자기 못해졌다. 그러면은 볼로냐 프렌을 보겠지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걸려 있는 게 볼로냐가 과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무가 유벤투스 다음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볼로냐, 토리노, 파르마, 뭐 베네치아까지. 아까 베네치아도 얘네가 좀 빡센 팀이에요. 무가 많습니다. 승리가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무승부가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패배가 그 베네치아 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볼로냐의 승점 1점을 좀 생각해서 무승부로 접근할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AC 밀란이 홈인데 지금 3연승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탈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디네세전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디네세 원정에서 얼마나 점유율이나 슈팅이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유율은 65대 35. 그리고 슈팅이 12개, 13개. 비슷했네요, 슈팅은. 유슈팅이 좀 적었지. 그리고 그 아탈전도 봐야 됩니다. 왜냐?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슈팅을 못 때리고 득점이 없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아탈전은 오히려 두 골을 내줬지만 슈팅이 훨씬 많았다. 3배 차이 12대 4. 그리고 점유율도 6대 4였습니다. 이러면 두 경기 득점이 없었지만 슈팅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엠폴리 3대 0, 베네치아. 근데 이제 가끔씩 생각보다 무득점 경기가 좀 있었네요. 레체전도 무득점을 했었고 파르마도 0대 2로 질 때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다 조금씩 앞섰습니다. 점유율도 그렇고 슈팅도 그렇고 뭐 특히 파르마전은 2대 0으로 졌지만 슈팅이 16개나 때려서 4배 차이 났네요. 점유율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볼로냐는 유효슛의 문제인 것 같은데 슈팅에 비해 슈팅이 많다고 뭐 이 찬스가 더 많았던 건 맞지만 유효슛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50개를 때리더라도 유효슈팅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정에서의 볼로냐의 득점 21골, AC 밀란이 홈에서 25골,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AC 밀란이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아탈전이 유일하긴 합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저는 볼로냐가 챔스를 가야 된다는 그 급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많은 것도 인정을 하고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는데 결국엔 골로 연결된 게 생각보다 데이터상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볼로냐의 승은 완전히 배제를 하겠다. 상성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고민할 게 딱 2개 남았죠. 그러면 AC 밀란 승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볼로냐가 1점을 따면서 AC 밀란도 1점에 만족하면서 연승도 마감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할 거냐?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C 밀란이 최근에 언오버 패턴을 봤을 때 오버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제 레체전도 역전을 했고 코모전도 한 골 내주고 역전을 하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최근에 이제 다득점을 좀 하든가 아니면 홈에서도 이제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AC 밀란 기준으로 봤을 땐 오버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좀 그거에 맞받아 쳐줘야죠. AC 밀란이 아무리 득점력이 좋아도 상대방이 골 못 넣으면 오버 안 나겠죠. 이 볼로냐처럼 0대0, 0대2, 0대2, 0대0 지금 무득점 경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베로나나 아니면 엠폴리처럼 다득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AC 밀란 생각하면 오버지만 볼로냐 생각하면 언더입니다. 그래서 언오버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 제 기준에선. 그래서 언오버는 건너뛰고 이제 남은 경우에서는 이제 딱 그거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던 승이냐 무냐. 그걸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C 밀란이 아탈한테 졌을 때 점유율이 비슷했고 슈팅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결장 부분이 레앙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게 크긴 한데 두 자릿수 득점이 레인데르스하고 플리시치가 두 자릿수 득점이거든요. 그리고 볼로냐의 공격 쪽에 빠졌다는 점. 공격 쪽에 2명이나 빠진다는 점이고 그리고 지난 유벤투스전도 선제골 내주고 이제 동점을 했던 거고 엠폴리전도 실점을 했고 결국 그래서 볼로냐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AC 밀란이 홈인점을 감안하면 물론 제노아전 선제골을 내주고 운이 좀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동점골을 넣고 하필 또 레앙이 넣었네. 자책골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AC 밀란 승부를 보긴 하는데 5대5로 볼게요. 5대5.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필 또 제노아전 골이 레앙 골이라서 이게 또 쉽게 AC 밀란 승을 못 가게 만드네요. 그 제노아전도 슈팅은 비슷했더라고요. 두 팀 다. 그래서 볼로냐가 그래도 무득점 경기가 많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이터에서 아탈란타도 그렇고 우디네세도 그렇고 뭐 파르마, 레체전 다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슈팅도 많았던 데는 뭐 3배, 4배 차이 났고. 그게 골로 이어졌을 때는 AC 밀란도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로냐가 골만 넣으면은 비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을 만약에 못 넣고 무득점으로 끝나면 뭐 파르마나 아탈란타 아니면 뭐 1대 0으로 질 수 있는데 볼로냐가 선제골 넣는다? 전 그러면 AC 밀란이 역전하기 힘들다 봅니다.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 해서 5대 5로 본다. 요거는 좀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코번트리 썬더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볼프스까지만 해드리고 AC 밀란부터는 그 조합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자, 코번트리 썬더랜드. 어제 이제 챔피언십 준결승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브리스톨이 홈에서 워낙 잘한다. 근데 이제 왜 그 방송에서 분석에서는 안 나갔는데 제가 왜 고민을 하다 이제 결국엔 뺐느냐. 브리스톨이 선제골 내주고 뭐 역전했거나 그렇게 따라간 경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그 경기가 아니고 리그가 끝나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만난 그런 그 매치라서 이게 그 전에 리그 경기들은 좀 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도 별로였고 그래서 건너뛴 건데 오늘 한번 봅시다. 코번트리도. 자, 코번트리 경기도 어쨌든 순위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챔피언십 순위. 자, 코번트리는 5위를 했습니다. 썬더랜드가 4위를 했고 승점은 7점 차였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썬더랜드가 마지막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득실이 플러스 14로 코번트리보다는 좀 좋았는데 득점력은 코번트리가 좋았습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자, 그리고 막판에 5연패를 했다 썬더랜드. 그거 거기서 조금만 더 이겼더라도 근데 뭐 이긴다 하더라도 뭐 번니를 이제 잡을 수는 없었으니까. 리즈랑 번니가 승점이 100점입니다. 100점. 리즈가 결국엔 득실에서 앞서서 그런데 이게 둘이 100점인 적도 있었나 챔피언십에서. 자, 그래서 코번트리가 일단 썬더랜드하고의 상성. 최근에 3승 2무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마찬가지로 20년도 이후에 3승 1무로 진 적이 없다. 일단 상성은 코번트리가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썬더랜드의 최근 안 좋았던 점 5연패. 5연패 할 동안 4경기 3경기 연속 무득점, 그 중에 4경기가 무득점. 썬더랜드가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번트리의 원정을 갔었어요. 뭐 3월 중순쯤에 갔는데 그때 0대 3으로 졌습니다. 그때도 무득점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연승을 했는데 다시 노리치전부터 6경기에 5경기가 이제 무득점이다. 전체적으로 썬더랜드의 득점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리그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홈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단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판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도 득점력 생각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슈팅수 6대 21로 아주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 3배 정도 차이 났는데 더군다나 이번 경기 어딥니까? 코번트리 홈 아니겠습니까? 물론 썬더랜드 원정도 가야 되지만 일단 1차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코번트리 입장에선. 근데 코번트리 요새 미들즈브로도 이겼고 브로미치도 이겼고 포츠머스도 이겼고 번니점 선방했다. 1대 2로 졌지만 그리고 썬더랜드, 스토크, 프레스턴, 퀸즈까지 최근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거의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컵 대회 제외하면은 졌던 경기는 리즈, 번니 1, 2위 팀밖에 없다. 최근에 나머지 경기는 다 때려잡았습니다. 실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점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웬만하면 두 골 거의 평균적으로 두 골을 넣기 때문에 두 골 못 켜도 뭐 세 골 넣어서 이기고 그랬던 상황이라 코번트리가 일단 홈에서 무득점 할 확률은 적어 보인다. 괜히 이제 그 챔피언십에서 득점력이 높았던 게 아닙니다. 이제 리즈를 제외하면은 번리에 가장 이제 근접한 팀이 코번트리입니다. 그 다음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고 물론 이제 미들즈브로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제 상위권에서만 보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뭐 노리치도 득점력으로만 보면 리즈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얘는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자 그래서 코번트리 이번에도 이길 확률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뭐 결장에서 큰 이제 결장만 없다면 그래서 결장 부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썬더랜드 먼저 볼게요. 썬더랜드는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상이 없다. 그리고 코번트리 키퍼도 못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드필더에 이 선수가 어디지? 덴마크였나? 잠시만요. 그나마 최근에 부상당한 선수가 한 명이 있긴 하거든요. 발목 부상. 뭐 평균 시간은 많지는 않는데 얘가 빅토르 트로프? 얘가 그나마 최근 부상인데 뭐 이거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공격에 일단은 지금 부상 중으로 못 나온 선수가 한 두 명 정도 되는데 뭐 출전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거 외에는 큰 상황이 없다. 그래서 코번트리 뭐 갑자기 결장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코번트리 쪽 봐야 된다. 물론 코번트리도 원정은 최근에 안 좋습니다. 루턴타운 플리머스한테까지 지면서 연패 중이고 최근 원정 5경기 1무 4패입니다. 만약에 이게 첫 경기가 썬더랜드 홈이었으면 참 머리 아플 뻔했다. 왜냐 썬더랜드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코번트리 원정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홈도 가기 애매하고 원정 가기도 애매해서 건너뛰었을 거다. 근데 확실히 요새 홈에서 압도적으로 승률이 좋은 코번트리 그리고 득점력이 안 좋은 썬더랜드 그러니까 뭐 썬더랜드를 조금 더 높게 보려고 하더라도 뭐 리그를 아예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뭐 연패를 떠나서 득점이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코번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기엔 코번트리가 뭐 계속 1대0으로 이겼으면 뭐 그래 코번트리가 썬더랜드가 득점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코번트리도 득점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겠는데 워낙 홈에서 득점력이 괜찮고 요새 또 잘 이기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의 한 달 반 전에 3대0으로 이겼죠. 그래서 요거는 코번트리 승 봐야 됩니다. 무조차도 안 볼게요. 무조차도 안 보겠다. 비기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번트리 승 보고 언오버는 오버 배당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썬더랜드의 득점력 때문에 언더가 걸려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팔마스하고 라요.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도 좀 일찍 올려드리고 조합도 좀 일찍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일은 뭐 해축은 기존대로 하는데 챔피언십이 빠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널널한 상황이고 왜냐면 챔피언십이 끼면서 30경기가 넘어갔는데 챔피언십이 빠지다 보니 주말 이제 해외 축구는 좀 줄어든 편이고 그리고 미축은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6월부터 할 예정이고 해축이 끝난 상황 그 후에 왜냐면 미축이 아침 일찍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해도 되긴 하는데 아침에 가기가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해축할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랜만에 낮 경기도 한번 슬쩍 봐볼 생각이니까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내일은 한 번만 하지 않고 두 번 할 예정입니다. 내일 낮 경기를 한번 쓱 볼 생각이라 아마 낮쯤에 한 번, 오전 중에 한 번, 그리고 평소대로 오후에 한 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라스팔마스 라유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팔마스 경기입니다. 자, 라스팔마스하고 라유의 경기. 일단 라스팔마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쉽지 않죠. 지금 잔여 경기가 4경기 남아있는데 32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야돌리드는 어차피 강등이 확정된 거고, 이 레가네스 19위, 18위 라스팔마스, 그리고 17위 알라베스, 요 세 팀이 아마 하나 놓고 좀 싸우지 않을까. 세비야도 38점이라 뭐 지로나 38점. 그러니까 위로 가려면 더 위로 가기 때문에 에스파뇰 헤타페까지 그럼 39점까지 봐야 되거든요. 사실 발렌시아는 42점이라 남은 잔여 경기 뭐 다 이기면은 라스팔마스나 레가네스가 뭐 44점, 43점이 되지만 그럴 확률은 좀 빡세고, 그러면 결국 가장 근접권에 있는 알라베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세비야, 지로나, 에스파뇰, 헤타페도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 팀들이 전패를 하고 뭐 나머지 팀들이 뭐 전승을 하면. 근데 이제 서로 얽혀 있는 것도 있겠죠. 뭐 그 비슷한 팀들끼리의 뭐 경기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라스팔마스 입장에선 강등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라요는 44점으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셀타비고를 넘어서면서 유로파 갈 수도 있다 해서 동기부여는 있습니다. 둘 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땐 라스팔마스가 더 급하죠. 그리고 라요도 그 밑에 오사수나 마요르카 승점이 같아요. 밑으로 소시 발렌시아도 불과 이제 한 경기 차고. 그래서 한 경기 살짝 미끄러지면 바로 파리에서 저 12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라요도 그 경쟁하는 입장에서 안정권은 아니죠. 자, 그러면 라스팔마스가 이제 라요보다 좋은 점이 뭐냐? 하나 있죠. 득점입니다. 득점. 라스팔마스가 그 40골이고 그 라요가 36골이기 때문에 득점으로는 라스팔마스가 좋다. 근데 실점이 더 많아서 결국 득실은 둘 다 마이너스지만 조금 더 괜찮습니다. 라요가. 그리고 이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생각보다 뭐 좋진 않아요. 19위이기 때문에 승점 17점으로. 라요가 홈에서 물론 이제 성적이 좀 더 좋긴 한데 원정에서도 생각보다 선방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라스팔마스가 이제 노릴 거는 홈의 이제 득점력입니다. 홈에서 21골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라요가 원정에서 14골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점이 좀 적어서 그런데 득점으로 밀어붙여야죠. 일단 상성을 좀 보면은 라스팔마스가 최근에 라요 상대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반반인데 라요 원정 가서 지금 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라요 원정이 아니고 본인들 홈이기 때문에 홈 기준으로 봐야죠. 최근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라요를 못 이기고 있어요. 뭐 20년도 전에 보더라도 19년도, 15년도도 못 이겼고 20년도 이후에 1무 1패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밀린다. 라요한테. 그리고 결장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요 보면은 뭐 수비 결장은 조금 오래됐고 부상이 최근에 미드필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한 명이. 그리고 공격의 결정도 오래됐고 그래서 변동사항은 경고 누적 한 명 미드필더. 라스팔마스는 수비의 결장이 있긴 하지만 뭐 아주 최근은 아니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라스팔마스가 좋습니다. 퇴장이나 경고 누적이 없어요. 다만 공격의 파비오 실바가 지금 부상 표시로 이제 못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면은 그냥 평소처럼 가는 거고 나오게 된다면 도움이 되죠. 왜냐? 팀의 10골로 골이 가장 많습니다. 하미레즈가 이제 9골로 두 번째인데
이게 나올 수 있다면은 그래도 라스팔마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라스팔마스의 최근 흐름, 물론 라스팔마스도 보면은 뭐 좀 아쉬웠던 경기들, 그리고 생각보다 선전했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홈에서 AT를 잡았다든가, 헤타페가 퇴장을 당하면서 0대1로 지다가 3대1로 이겼던 경기, 이런 경기에서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강등권을 뭐 탈출하냐 마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빌바오전도 한 골만 줬고, 그리고 은근히 무승부도 좀 있었어요. 뭐 셀타비고 알라베스, 바야돌리드, 그리고 대부분 졌던 경기들이 한 골차 경기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렌시아전까지 2대3으로 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홈이라서 뭐 상성에선 좀 밀리지만 뭐 그 정도로 밀릴 정도는 아니죠. 뭐 대패를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자책골만 아니었으면 비길 수도 있었다. 오히려 슈팅이 발렌시아보다 많았고 점유율도 비슷했습니다. 유효 슈팅도 큰 차이가 없었고. 그러면 이제 라요의 입장인데, 라요가 최근에 헤타페를 잡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승리했습니다. 라요 입장에선. 왜냐, 그 전에 4경기 1무 3패였는데 홈에서 에스파뇰한테 0대4로 지고, 빌바오한테 1대3, 그리고 AT한테도 0대3. 그 졌던 경기들이 실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라요를 생각한다면 뭔가 쉽게 지지 않았던 팀이었거든요. 레알이나 바르샤전도 한 골밖에 안 주고. 그래서 라요가 최근에 이제 실점이 많다 보니 그런 건데, 그 전에 라요는 생각보다 실점이 좀 적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점대 실점률이었는데 최근에 실점이 많아지면서 이제 실점이 그 많아진 케이스인데, 약간 헤타페 느낌이었습니다. 헤타페도 득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득점이 저조한 대신에 실점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순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의 순위 팀들 중에서는 가장 실점이 좀 적었는데, 라이온은 최근에 실점이 좀 많아지다 보니 거기서는 좀 멀어진 느낌이죠. 근데 이제 라이오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실점이 많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잘했던 전적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라스팔마스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자기네한테 걸린 것도 있고, 유로파를 갈 수 있느냐, 컨퍼런스를 지켜낼 수 있느냐, 이런 싸움. 근데 원정이라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요도 뭐 레알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고, 바르샤 원정에서도 한 골밖에 안 주고, 뭐 오사수나 아니면 뭐 생각보다 빡센 뭐 비아레알, 베티스전도 다 비겼던 팀이라 AT전만 골을 못 넣었지, 라요가 그래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14골로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 경기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라스팔마스도 뭔가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라이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오랜만에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뭐 연승은 못할지언정 예전에 물을 좀 몇 번 만들어낸 것처럼, 라스팔마스도 어쨌든 최근에 득점이 그래도 홈에서는 뭐 알라베스, 소시, AT, 발렌시아까지 4경기 연속 득점이 있었고, 바르샤전만 득점이 없었지 비아레알전, 오사수나, 헤타페, 에스파뇰, 바야돌리드까지 득점은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스팔마스가 그래도 라요 상대로는 골을 넣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라요도 AT전 빼고는 뭐 바르샤전, 그 전에 경기들도 꾸준하게 골을 넣었으니까 뭔가 라스팔마스도 아직 뭐 승점을 뭐 지거나 뭐 비기거나 해서 생각보다 본인들이 원했던 승점을 못 얻는다고 해서 바로 뭐 강등이 확정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직 4경기 남았고, 이번 경기 치르더라도 3경기가 남았고, 그 경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물론 좀 빡세긴 하죠. 세비야 원정도 남아있고. 다만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레가네스를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레가네스하고는 이제 결판을 지을 수는 있는데, 그 위에 알라베스, 세비야, 지로나, 물론 세비야도 만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아무리 강등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오도 뭐 경고 누적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최근에 오랜만에 승리도 했고 그 전에 그 원정에서 득점했던 전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연패는 끊을 것 같아요 라스팔마스가. 다만 뭔가 이제 라이오 상대로 이기기에는 조금 빡세지 않나. 저는 요거는 그냥 뭐 라스팔마스 승무 아니면 뭐 라이오 프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냥 무승부를 보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뭐 무승부 본다고 해서 라이오 프렌이 좋다까지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 라이오가 그렇다고 원정 성적이 최근에 뭐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느냐인데 약간 어제 그런 느낌이죠. 브리스톨 프렌 결국엔 보데글린 프렌도 홈이고 홈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좋아 보였지만 그런 경기도 건너뛰었는데 뭐 무승부 보인다고 해서 라이오 프렌 가기에는 라스팔마스 이기면 물 건너가니까 뭐 라이오 프렌도 라이오 승이 보이면 프렌을 갖겠죠. 그 정도 느낌은 아니라 그냥 고배당으로만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언오버는 라스팔마스가 최근에 득점이 계속 1득점만 있던 게 아닙니다. 뭐 알라베스 2대2, 뭐 헤타페 퇴장으로 3대1, 그리고 지난번 발렌시안조도 2골을 넣었고 그 전에도 보면은 바야돌리드 이길 때 2득점도 있었고 라이오도 보면 알라베스 원정이라든가 뭐 컵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득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득점력이 괜히 이 라스팔마스가 라이오보다 조금 더 많은 게 그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득점 생각하면은 어느 팀이 골을 더 많이 넣을 거냐 생각했을 때는 저는 라스팔마스가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홈이라서. 라이오는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면 조금 득점력이 그래도 좀 저조하잖아요. 아까 14골. 그래서 언오버는 뭐 무승부라고 해서 뭐 언더를 보기보단 배당 대비는 오버 노릴만 하다. 근데 이게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승부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뭔가 승패로 갈린다면 오버가 날 것 같고 1대0으로 이기는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1대0보다는 승패로 갈린다면 뭐 2대1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무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어제는 확실히 맨유승이 좋아 보였고 뭐 피오렌티나 오버가 좋아 보였는데 오늘의 이제 결론을 얘기해 드리자면 요게 이런 패턴이면 저한테는 좀 안 좋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안 좋았던 게 저는 오히려 승패가 보이고 언어보만 보이면은 성적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 흐름을 보면 파리 승도 그렇고 뭐 바르샤도 승을 봤지만 결국에 오버가 1순위였으니까 그리고 AC 밀란 승 볼 때도 지로나 승과 이제 크리스탈 무랑 핸디무 그때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지 무핸디무 좀 빡세 보여서 이제 지로나 핸디무까지 추가로 데려가서 이제 그것까지 적중을 해서 이제 완전 운이 좋았던 거였는데 보통 제가 이제 무승부를 보면서 승패를 보는 그런 날은 뭔가 성적들이 더 안 좋았어요. 오늘도 보면 라스팔마스도 무밖에 안 보이고 AC 밀란도 승무를 보는데 무에 가깝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무 잡아야겠다 해서 무 같이 가면은 연패를 이제 무핸dim으로 끊어서 다행인데 무승부 조합만 데리고 이제 메인이랑 같이 갈 때는 항상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요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무승부가 보이는데 무를 데려가야 될지 왠지 꼭 무승부 조합 데려가면 될 것 같은 메인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은. 그리고 그렇다고 안 데려가자니 지난번에 연패를 끄는 것도 결국엔 무승부가 포함되어 있던 핸디무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무핸디무로 데려가야 되냐. 근데 핸디무 데려갈 게 없거든요. 코번트리도 사실 뭐 승을 보지만 배당 승이 워낙 높고 이기면 오히려 마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배당이 일반 승이 배당이 적으면서 그런 핸디무를 노릴 만한 게 오늘은 배당 자체가 다 높습니다. 일반 승패들이. 다 2배가 넘어요. 코번트리, 뭐 라스팔마스, AC 밀란, 볼프스, 빌럼까지. 오늘은 낮은 배당이 없습니다. 그 낮은 배당들은 이제 프렌 아니면 언오버 이런 거지. 애초에 1.56 나오면서
뭐 핸디물을 노릴 만한 경기가 없다. 그래서 결국 무승부 조합을 가려면 무무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제만큼 막 확실히 좋아 보인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맨유 승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 꼽자면 그러니까 배당으로 보면 맨유 승 같은 배당은 없는데 맨유 승같이 좋아 보이는 승은 있긴 하거든요. 어제 이제 맨유 승이 가장 좋아 보였다 했잖아요. 경기 중에 그런 경기는 딱 한 경기 있습니다. 코번트리 승. 그냥 어제처럼 분석 느낌을 봤을 때 오늘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코번트리 승입니다. 근데 맨유는 일단 1차전을 했고 빌바오가 지금 리그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라 좋아 보였던 거지. 코번트리는 오늘 1차전이고 이게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챔피언십이 저한테는 좀 빡센 리그였어요. 그래서 저는 챔피언십이 제발 없어져라 약간 요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야 해축에 더 집중을 하지 챔피언십이 항상 껴있으면 뭔가 물론 적중을 해준 적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적중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챔피언십을 잘 안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유 승만큼 오늘 경기 중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챔피언십이라 걸린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빌럼도 뭐 승무를 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호펜하임도 프렌을 보지만 몰라요. 볼프스가 워낙 승리가 없어서 이번에 뭐 해줄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뭐 프렌 보이는 경기들도 물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무승부를 노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저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무작정 이제 고배당을 노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뭐 5경기 하는데 1시간 걸리면 뭐 이거 어쩌자는 건지 그냥 얘기하다 보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경기 1시간은 레전드인 것 같은데 제 그 분석 방송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많이 걸려도 한 40분에 끝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너무 이제 말이 많아졌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오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올지는 공지를 할게요. 내일 낮 경기는 오랜만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합을 많이 가진 않겠습니다. 해축을 위해서 한두 조합만 갈게요. 한두 조합. 세 조합도 많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무 보인다 그러면 오랜만에 무승부를 섞어 가겠습니다. 보통은 무면 무무 뭐 핸디무 요렇게 갔는데 내일은 무승부가 진짜 좋아 보인다 그러면 뭐 무랑 뭐 승패를 섞어 가든 아니면 요새 낮 경기 무승부 조합은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무가 보이면 완전히 무는 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냥 무 보이면 다 버리고 뭐 승패만 가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번외로 그냥 뭐 3무 3무를 찍어서 가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